네, 안녕하십니까. 김향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이라는 게 5억에 100만 원이었던 것을 6억으로 하면서 월세를 좀 낮추자. 이 전환율이 있거든요. 올리지는 않겠어. 결과적으로는 내가 인상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보증금과 월세의 구성을 바꾸자라고 제안하는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상률은 제로야. 이럴 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그 가치는 환산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변동이 없지만 그래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목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다른 어떤 체감적인 게 있잖아요. 전체적인 가치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구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 1억 추가 못해요. 차라리 내가 월세를 그냥 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냥 법에서는요. 종전 2년의 조건이 그대로 넘어간다라고만 써 있을 뿐이에요.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된다. 근데 그 동일한 조건이 이 보증금과 월세의 구성이 바뀌는 게 동일한 거냐 안 동일한 거냐? 저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구성이 달라지면 동일하지 않다라고 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만 전월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이 7월 31일 날 시행이 됐어요. 수많은 임대인들이 5월달, 6월달에 자, 우리 빨리 이걸 잘라버리자 라고 해서 묵시갱신을 잘라버리는 그런 갱신거절을 했습니다. 갱신거절을 한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들이 갈립니다. 자, 기존에는 2년 있으면 임대인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 2년으로 끝납니다. 근데 신법에서는 2년 플러스 또 추가 2년의 권리가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임대인이 신법 시행 이전에 당신은 2년만 살고 나가주세요라고 갱신 거절의 통지를 명확히 밝혔어요. 이런 경우에도 신법에서 부여하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인정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신법에서는요, 부칙 조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맨 끝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 부칙 2조에. 존속이 되고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무리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임대인의 측의 입장에서는 이 부칙 자체가 위헌이다.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너와 나와의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확정된 거다. 다만 한두 달 지금 꼬리가 남아서 그 꼬리가 지나가면 그게 남아있을 뿐이다. 이미 확정된 법률 관계를 그 이후에 법 시행으로 인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 아니냐. 땡치는 걸로 확정됐는데 왜 여기에다가 그 이후의 법으로 우리를 엿먹이느냐라는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는 그 시행되는 것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후닥닥 자기들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법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좀 얄미운 짓이긴 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갱신거절의 통지가 돼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제 썰인데 아니라는 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고 이미 새로운 제3자와 임대차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빼도 박도 못한다.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제3자가 발생해버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법무부에서 이렇게 유권 해석인지 뭐니 이렇게 지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무부도 이런 경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더라도 나 지금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볼 거야 라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되게 이제 이런 거는 보통의 법률가라면 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헌법도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법무부에서는 아주 이상한 해석을 했는데 해석론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법이죠. 입법. 우리가 시행령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고 싶다. 자,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2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있었고 추가로 2년을 연장할까 말까 하면서 임대인 임차인이 8% 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어요. 둘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신법이 생긴 거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8% 한 거 너무 좀 배가 아픈데 그 8% 합의된 것을 5%로 변경해버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 아니다. 이미 합의한 건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신법이 생겼지만 합의한 건 놔두되 신법의 정신,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도 못 써먹었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8%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2년 내에 계약갱신 요구를 또 할 수 있다 라는 두 가지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자, 2년, 8% 2년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 여기서는 5%겠죠. 이렇게 해서 총 6년을 보장하는 방법. 임차인으로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법무부에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두 가지 모두 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죠. 근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8%를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법에서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게 4년이잖아요. 4년 하고 끝내라. 약속은 지키는 게 원칙 아닌가? 법치주의, 자유주의. 약속을 지키세요. 라는 그 임대인의 해석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임대인의 해석론이 맞다고 봅니다. 신법이 나온 것조차도 이제 날벼락인데 기존의 합의까지도 무산시키면서 게다가 추가로 또 2년, 6년까지도 준다?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합의로 8% 본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걸로서 4년으로 종료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법무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걸 한번 소송해볼 만합니다. 서울 삼성동, 대치동 이런 쪽
지역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토지 허가이지만 주택도 대부분 다 토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고 팔 때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겠죠. 허가를 안 해줄 것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하는 게 가능한지, 거부하는 게 사실상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약 기간 만료가 한 두세 달 남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허가, 그걸 전제로 좀 있으면 끝나니까 이렇게 허가가 나오겠죠. 그걸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지만 이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음으로써 계속 간다면 허가 자체가 아예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론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주택의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겠다. 자, 우리가 2+2에서 임대인이 건물주가 실거주 할 때는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 말고 내 후속인 다음 타자 매수인이 실거주 하겠다. 이게 실거주 목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내줘, 계약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어 라는 해석론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미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현 상태를 보고서 보증금과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 상태의 에어컨이 잘못되면 계보수 책임은 당연히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아예 그런 걸 하려면 처음부터 약정을 따로 해야죠. 에어컨이 잘못됐을 때, 뭐가 잘못됐을 때 따로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라는 식의 특약을 맺어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4년 동안 묶이고 또한 5%로 묶인다는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임대료 인상이 막히면 집주인은 이제 주택 원상복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더 받아내거나, 사실 우리나라는 원상복구가 좀 약했어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외국에 살다 보면은 못 하나 박은 것도 다 동계산에서 한다고, 조사하는 식으로, 수사하는 식으로 다 해서 계산하는데 숨 막힌다라고 했는데, 그런 현상이 빚어지겠지.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임대인이 뭐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뒤져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크레용으로 뭘 그렸다가 다 해서, 옛날에는 뭐 이 부분만 했을 텐데 전면 수리하는 그 비용을 전가시킨다든지, 처음에 다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남기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완벽한 원상 회복. 항상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다 보면 서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가 돼가는 것이고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집코노미 TV였습니다. 저는 김향훈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